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55세 어느새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당뇨 수치가 좀 높아졌네. 남편 대수가 건성으로 던진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뇨라니.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도 인생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년 전 갓 결혼했을 때의 나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는 꿈도 많았고 언젠가 작은 베이커리라도 차려보겠다는 소망도 있었는데. 엄마 또 떨어졌어. 딸 지혜가 방에서 나오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취업 실패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위로뿐인 걸까요? 오후에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낡은 옷가지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손에 잡힌 것은 고풍스러운 금색 시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항상 차고 계셨던 그 시계였어요. 시계를 들여다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1965년 결혼기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고 꿈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포기하셨겠죠. 엄마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불현듯 지혜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취업 준비하면서 물었던 말이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을 바라보니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스럽긴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오직 이들을 위한 것뿐일까? 나만을 위한 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시계를 손목에 차보니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이제 내 시간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내일은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계를 차고 일어난 아침,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미경, 너도 이제 내 시간을 좀 가져봐.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제 마음을 말해보려고 했거든요. 여보, 그리고 지혜야. 왜 엄마? 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수는 김치를 집던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고 지혜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대수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나도 내 일을 하고 싶어. 베이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미경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를 해?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대수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잘 살아왔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엄마, 요즘 왜 그래? 예전 같지 않아. 지혜도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도 꿈이 있었어. 대학 때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았거든.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정말이지?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요? 55세의 꿈을 갖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미경아, 우리 가정이 불만이야? 내가 뭘 잘못했나? 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나만의 시간? 지금 지혜도 취업 못해서 힘든데 엄마가 딴 생각을 하면 어떡해? 지혜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기적인 거겠죠.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리도록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이 집을 위해 한 일들이 그렇게 당연한 일이었을까? 엄마, 밥 더 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엄마 양말이 없어요. 20년간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말들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일에 바쁜데 나만 홀로 부엌에 서 있었어요.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손목의 시계가 똑똑 소리를 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내일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처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라벤더 카페라는 간판이 정겨워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은한 음악과 함께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젊은 직원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아메리카노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이런 여유가 언제였을까요? 가족 생각, 집안일 걱정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실례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15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순자 씨와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저보다 2살이 많은 57세였어요. 요즘 참 많이 헤매고 있어요. 순자 씨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헤맨다는 게?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 허전하더라고요. 그동안 엄마 역할, 아내 역할만 하다가 정작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자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며칠 전에 가족들에게 제 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반응이었는데요?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고. 순자 씨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꿈을 갖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우리 자신을 찾을 시간이 된 거 아닐까요? 순자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그런데 가족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네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도 변화에 시간이 필요했듯이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카페에 갔다 왔어. 카페? 엄마가? 왜? 그냥 커피 마시고 싶어서. 지혜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 시계를 바라봤어요. 시침이 가리키는 시간이 유독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내 시간을 사는 것,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네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도 카페에 가볼까요? 순자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일주일째 카페에 다니면서 순자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시어머니 방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서랍장 깊숙한 곳까지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며느리 미경에게라고 시어머니의 친필로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편지를 써두셨다니.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미경아, 이 편지를 언제 읽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하다. 살아생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서. 사실은 너를 많이 이해하고 있었어.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나 같은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너와 같은 나이일 때가 있었어.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 하지만 그때는 여자가 꿈을 갖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어.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여자의 도리라고 믿었고 60년을 그렇게 살고 보니 후회가 많이 남더라.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구나 싶어서. 미경아, 너는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며느리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너는 한 사람의 여자야. 꿈을 가져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돼. 내 시계를 너에게 주고 싶어. 이제는 내 시간을 살아가렴. 항상 고마웠고 미안했어. 시어머니 박순덕.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계셨다니. 생전에 왜 이런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셨을까요? 아마 시어머니도 그 시대의 틀 안에 갇혀 계셨겠죠. 손목의 시계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왜 이 시계를 저에게 남겨주셨는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대수가 들어왔습니다. 뭐해? 시어머니 유품 정리하고 있어요. 편지를 보여줄까 하다가 망설여졌습니다. 대수가 이해해 줄까요? 여보. 왜? 시어머니가 편지를 남겨놓으셨어요. 대수가 다가와서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더니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미경아, 미안해.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네. 대수의 사과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지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날 저녁 지혜에게도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편지를 남겨놓으셨구나. 지혜야, 이제 엄마 마음 좀 이해해 줄래?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하지만 지혜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정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응, 천천히 계획해 볼 거야. 가족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이해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편지 덕분에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잘못된 게 아니야. 내 꿈을 갖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한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이해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왜 살아생전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호기심에 시어머니의 다른 유품들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옷장 맨 위쪽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5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 젊은 시절 시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어요. 1970년 3월 15일. 오늘 대수 아버지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꿈꾸던 간호사가 되지 못한 채 시집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머니는 여자가 무슨 직업이냐, 시집이나 잘 가라고 하셨지만 정말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간호사가 꿈이셨다니. 몇 페이지를 더 넘겨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1975년 8월 3일. 대수가 10살이 되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내 꿈은 점점 멀어져 간다. 하지만 이게 여자의 운명인가 보다. 남편은 집안일이나 잘 해라고 한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라며 화를 낸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구나. 더 읽어보니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198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다. 남편은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갔다.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라고 한다. 대수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야겠다. 며느리를 얻으면 잘해주라고. 그리고 1992년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온 해의 기록도 있었어요. 1992년 5월 10일. 대수가 미경이라는 좋은 여자를 데려왔다.
똑똑하고 착해 보인다. 나 같은 고생은 시키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대수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대수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너무 편하게 해준다고 할까봐.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 미안하다 미경아.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많은 걸 참으며 사셨구나. 그날 저녁 대수와 지혜를 불러 앉혔습니다. 할머니 일기를 봤는데 일기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들려줬어요. 특히 시아버지에 대한 내용과 며느리인 저에 대한 미안함을.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 대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셨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끔 차가우셨던 거구나. 지혜도 이제야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나도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대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인 거 아닐까요? 맞아.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었네. 엄마, 저도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만의 꿈을 가져야 해요. 지혜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건가?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손목에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못 이루신 꿈. 이제는 제가 이루어야 할 차례인가 봅니다. 가족들이 시어머니 일기를 통해 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주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베이킹 클래스 수강 신청을 해봤어. 정말? 지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들어. 그 순간 대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5만 원? 지금 지혜 취업도 안 됐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미경아, 현실을 좀 봐. 우리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 대수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매달 골프비로 30만 원씩 쓰잖아요. 그건 회사 업무 때문이야. 접대도 있고. 제 취미는 사치고 당신 취미는 업무인가요?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잖아. 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기가. 지혜까지 아버지 편을 들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지혜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평생 자기 돈 한번 써보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취업 못해서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 내가 취업 못한 게 내 탓이야? 순간 나온 말에 지혜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미경아, 너 정말 변했다. 예전 같지 않아. 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했다고요? 뭐가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가족을 먼저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기 생각만 해. 20년 동안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제 자신을 좀 생각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결혼할 때 그런 조건으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대수의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건이요? 결혼이 조건부 계약이었나요?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있잖아. 그 방식이 잘못된 거라고 시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는 다른 시대 사람이야. 지금이랑 다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해한다고 하더니. 엄마,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집 엄마들은 안 그래요. 지혜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집 엄마들요? 네. 친구들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일은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엄마만 달라지려고 해요? 지혜의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라진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미경아,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이 다 들어. 대수가 타이르듯 말했지만 더욱 화가 났어요. 이웃들? 지금 이웃들이 중요해요? 아내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되는 거야? 20년 동안 제 감정은 죽이고 살았는데 이제 좀 표현하면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상해졌어요. 예전 엄마는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지혜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억울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없어서 그래. 엄마 인생이 저이잖아요. 지혜의 말에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내 인생이 너희라고? 나는 정미경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일 뿐이야. 미경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 집 나갈 거예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일하는 기계일 뿐일까? 나간다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희들은 뭘 할 건데? 엄마 없어도 저희는 살 수 있어요. 지혜의 말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 없어도 살 수 있구나.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시어머니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정말 집을 나가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카페에서 만난 순자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순자 씨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아야겠어요.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정말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일찍 카페로 나갔습니다. 순자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미경 씨,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었나요? 순자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집 나가고 싶다고까지 생각하셨군요. 네. 정말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미경 씨, 그런데 진짜 속마음을 가족들에게 다 털어놓으신 적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다 계획이나 요구사항이었잖아요. 정작 미경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말씀하신 적 없으시죠? 순자 씨의 말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가족들도 미경 씨의 진짜 마음을 모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진심을 털어놓아 보세요. 이번에는 요구가 아니라 그동안의 마음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용기를 냈습니다.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대수와 지혜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또 베이킹 클래스 이야기예요? 지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숨을 깊게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나 정말 외로웠어. 갑자기 웬. 2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 가족들 속에서도 혼자인 것 같았어. 가족들이 조금씩 진지해지는 표정을 지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20년째야. 엄마. 지혜야,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 이제 정말 내 시간은 없어지는구나.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때 친구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고 있어. 간호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나만 20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미경아. 대수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나도 꿈이 있었어. 작은 베이커리를 차리고 싶었어. 사람들이 내가 만든 빵을 먹고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었어.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말했잖아.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그러냐고 했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도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정미경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때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할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셨어. 60년을 가족만을 위해 사시고는 후회하셨어. 편지의 한 구절을 다시 읽어줬어요. 미경아, 너는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며느리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너는 한 사람의 여자야. 나는 할머니의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지혜야,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야.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변한 게 아니야. 엄마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거야. 미경아, 미안해. 대수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있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의 꿈을 응원해 드릴게요. 정말? 네.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사셔야죠. 그 순간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짜 이해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작은 베이킹 클래스의 첫 수업 날이었어요. 미경쌤의 행복한 빵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제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배워요? 수강생 중 한 분이 밝게 물어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순자 씨도 함께 수강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머핀 만들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6개월 전에 저를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다른 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베이킹 클래스는 주 2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합니다. 수강료는 많지 않지만 제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첫 번째 돈이었어요. 미경쌤, 머핀이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만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대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대수는 집안일을 많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되었어? 잘 됐어. 수강생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더라고. 다행이네. 고생했어. 대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줬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늦게라도 응원하게 돼서.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지혜도 3개월 전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하고 싶었던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제 꿈을 찾아가고 있어요. 정말? 네. 회사 다니면서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엄마가 용기 내서 변화하신 걸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제 변화가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요.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기뻐하실까요? 며느리가 당신이 못 이룬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시어머니, 감사해요. 용기를 주셔서.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순자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경 씨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달부터 서예 강사 과정을 밟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미소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 다른 분에게도 힘이 되고 있다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가족들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베이킹 클래스 운영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정미경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55세의 늦은 봄이지만 제게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어머니 시계가 똑똑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소리 같아요. 내일은 새로운 수강생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중년 여성분들이겠죠. 제 경험을 나누면서 그분들에게도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룰 수 있어요. 내일 수강생들에게 할 첫 인사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보니 밤 10시. 하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일이 기대됩니다. 5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딱 맞는 타이밍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시계처럼 저도 언젠가 지혜에게 용기를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꿈꾸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고 와서 여러분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